오늘 진짜 돈을 벌고 싶고 돈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꼭 봐야 돼요. 뭐 녹방이든 제방이든 꼭 보시고. 문득 지갑을 보니 그 안에 돈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봐! 너 같은 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자, 이때가 말하는 돈 할배와의 첫 만남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혹시 너는 돈을 쓰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쓰는 것과 받는 거라 정반대가 맞잖아요. 아니, 쓴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고 받는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아휴, 그러니까 네가 돈이랑 인연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네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아. 아니,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쓸까와 어떻게 받을까야. 사실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거든. 네? 둘이 정반대가 아니라가 하나라고요? 그래, 이 세상이 투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투영이란 쉽게 말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투영이 작용을 한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한 네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일부라도 너한테 돌아오겠지? 네가 받은 월급은 누군가가 너희 회사에 지불한 돈일 테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자, 내 말은 네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너한테 들어오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돈이라고요? 그렇지! 어때? 이제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까? 그거야 뭐 기쁘게 쓴 쪽이겠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아니,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네, 해볼게요.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것과 받는 것은 한 몸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투영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른 사람들 좋아할 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거다 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현실에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어차피 현실도 공명을 해요. 그거랑도 같은 말이야. 이 투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쓰는지가 여러분이 어떻게 버는지와 바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쓸 때의 믿음이 똑같이 들어올 때의 믿음과 같이 공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 좋게 쓰면은 사람들도 기분 좋게 돈을 쓸 거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돈을 줄 거다 라고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게 중요하다. 왜? 쓸 때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벌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좋게 이제 쓰고 받을 때 그때 그런 말 하잖아요. 김송 회장님이 이런 분들 보면은 막 돈도 인격체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이 가고 돈을 쓸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 돈을 받을 때 기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이 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무작정 많이 쓸 때가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쓸 때 기분 좋아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얼마를 쓰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많이 썼는데 왜 안 들어올까요? 왜? 죄의식을 느끼니까. 내가 이 돈을 써도 되나? 아,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이 돈 써도 되는 거야? 아, 나 지금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 돈 써도 되는 거야? 쓰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이 좋지가 않아. 썼으면 기분 좋게 쓰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괜히 끄집어내갖고 아, 이거 사지 말 걸 그랬나? 아, 저거 쓰지 말 걸 그랬나? 하지 말 걸 그랬나? 그거는 후회와 자책, 정말 나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기분 좋게 쓰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그러니까 쓸 때만 잠깐 좋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안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조금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돈을 썼어요,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샀다 쳐요. 이런 장난감을 샀는데 장난감을 100만원 주고 샀어. 그래서 나중에 돈이 궁할 때 봤는데 이 100만원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럴 때 이미 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거 어쩌겠어.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한테 10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해요. 기부했다. 그만큼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정말로 이런 쓸모없는 물건에도 100만원 기부할 수 있는 나는 정말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하고 잊어버려, 치워버립니다. 그냥 일단 썼잖아요. 그거 뭐 어쩌겠어. 이미 썼고 이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 좋은데 썼다 하고 치워버린다고. 왜냐면은 제 에너지가 훨씬 더 소중하니까. 그 단돈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보다 내 에너지, 내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내 마음과 에너지만 잘 간수하면은 몇천만원이 아니라 몇억 몇십억도 창조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몇만원 몇십만원 잘못 썼다고 그거 후회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풍요와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집중을 하고 쓴다, 에너지를. 그걸 알아야 된다. 자, 돈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진실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그들 사이를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흐름은 절대로 막히는 법이 없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 너 월급 받으면 기쁘지? 그런데 그 돈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쓴 돈일 거야. 그렇다면 네가 쓴 돈도 다른 누군가의 월급으로 쓰이겠지? 즉, 네가 돈을 씀으로써 네가 모르는 누군가도 행복해져. 누군가가 쓴 돈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쓴 돈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뭐 이런 말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 흐름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거야. 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두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이 흐름은 영원히, 아마도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될 거야. 자, 우리는 항상 사람에서 사람으로 흐르고 있어. 너도 그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단다. 어때? 돈을 쓸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좀 달라지겠지? 네, 부정적인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제가 돈을 쓰는 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요. 좋아.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강하게 느껴봐. 돈의 흐름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 그 흐름 안에 너도 있는 거고. 이제 어때? 돈이 지갑에서 나가더라도 금세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저도 그 흐름 안에 있으니까 돈을 써도 또 흘러 들어오겠죠. 게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월급은 매달 들어올 테니까요. 월급뿐만이 아니야. 돈의 흐름을 염두에 두면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안심하고 돈을 쓸 수 있게 돼. 왜냐하면 돈을 쓴다는 건 돈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돈을 흐르게 한다는 거고, 흘러간 것은 다시 흘러 들어온다고 믿게 되니까. 다시 말해 돈을 잃는다는 공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돈을 남겨둔다는 생각도 없어지게 되지. 아, 맞네요. 지금 저한테 있는 돈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가겠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돈도 언젠가 제게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오늘 진짜 돈을 벌고 싶고 돈에 대해서 뭔가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꼭 봐야 돼요. 뭐 녹방이든 제방이든 꼭 보시고, 이거 그리고 책도 사서 보세요. 이거 진짜 좋으니까. 자, 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써요. 뭐 월급을 주든 뭘 하든 뭐 돈을 써. 그럼 이 사람은 뭐 고향한테 돈을 쓰고, 또 이 사람한테 돈을 쓰고, 이 사람도 여기다 돈을 쓰고, 돈이 흐른다 이거예요. 흐른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월급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기부를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뭐 기부를 하면은 여기서 뭐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린 거지만 돈은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흐르고 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쓰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니까 못 쓴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써요. 그냥 쥐고만 있는 부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많이 벌수록 또 많이 써요.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돈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이토 이토리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은 쥐고 있을 수 없다. 돈은 항상 흘러간다 라고 했죠. 돈은 항상
흘러간다. 이렇게 쭉 흐른다. 자, 돈은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더 이상 안 써. 그럼 여기서 흐름이 막힙니다. 여기서 흐름이 막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보내는 만큼 또 안 들어와요.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돈은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흘려보내야 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와요.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슌카님 저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흘려보내지 않지만 받는 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슌카님? 누군가는 못 쓰겠죠. 이게 제가 뭐 그렇게 쓰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티가 나겠습니까? 제가 뭐 조금 쓴다고 해서 그게 뭐 많이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현실이 공명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뭐 경제 상황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쓰겠어? 나도 돈을 쓰면 안 돼. 나도 안 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죠.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영이다. 투영. 내 마음의 공명이에요. 내가 안 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안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써요.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한테 쓴다고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돈을 쓰겠어? 쓰더라도 정말 생필품, 정말 필요한 거 거기다가만 쓰겠지. 누가 나한테 쓰겠어? 나도 안 쓰는 마당에. 이런 믿음이 내가 뭐 구태여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요. 왜? 내 마음이 투영되거든요. 세상에 투영이 돼요. 그래서 흐름이 뚝 잘려요. 나한테만. 다른 사람은 흐릅니다. 돈을 순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책들 잘 보면은 그런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돈에 대해서 쓴 책들 보면은 돈이 없을 때 돈을 쓴다라는 내용 갖고 있는 책들 생각보다 많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돈이 없을 때 난 돈을 쓴다. 난 돈이 없을 때 쇼핑을 한다. 난 돈이 없을 때 뭘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써.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쓴다고요.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쓴다. 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을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돈을 쓰는 건 뭐야? 나는 돈이 있어. 나는 풍요로워. 이 의식을 탑재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쥐고만 있으면 뭡니까? 나 돈이 없어. 이거 아껴야 돼. 지켜야 돼. 이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이거 안 그래도 얼마 없는데 이거 마저 없어지면 어떡해? 그럼 돈의 흐름이 꽉 막힌다고. 꽉.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은 돈을 써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사이토이토리시나 뭐 부의 그릇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돈을 계속해서 쓰는데 근데 그거를 좀 지혜롭게 쓰는 사람들이 부자다. 그러니까 돈을 쥐고만 있지 않고 반드시 쓴다. 반드시 흐름을 만든다. 계속해서 여러 군데의 흐름. 주식 투자도 하고 물건도 사고 투자도 하고 땅도 사고 뭐 여러 군데 돈을 써요. 그러니까 돈을 쓴다는 게 꼭 써서 없애버린다. 먹어치운다. 이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돈을 써요. 쥐고만 있지 않고. 그 포인트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가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돈의 흐름. 이 마인드 진짜 커요. 돈을 써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쓸 때마다 너무 결핍한 마음이 들지만 돈의 흐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돈을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해보세요. 저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돈의 흐름이 좀 막히면 돈을 써요. 오히려 뭐 도자기를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꾸미들한테 막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막 돈의 흐름을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흐름 만들었을 때 내가 준 사람들이 나한테 돌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의 공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써도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들어와요. 제가 그렇게 에너지 흐름을 만들면 대신에 저는 기분 좋겠습니다. 이왕 쓸 거면 기분 좋게. 안 쓸 거면 안 쓰지. 쓸 거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게 쓰면은 또 기분 좋게 딱 누군가한테 또 돌아와. 내가 준 사람과 무관하게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주기도 해요. 그 에너지, 돈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의 흐름. 돈은 순환해요. 에너지도 순환하고. 그걸 알아야 돼.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책들 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러운 게 마치 제가 무슨 소비 권장 방송 뭐 이런 거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쓰고 나서 막 너무나도 큰 후회가 될 정도의 돈을 갑자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단계별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순환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너무 크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좀 풍요로워진 다음에 큰 돈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순환이 뭡니까? 4만원이라고. 4만원. 4만원 어디다 썼어요? 제가 전재산이 4만원일 때 그 4만원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5천원짜리 8장으로 쪼개갖고 그냥 기부해버렸잖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돈의 흐름이 생겨서 나중에 80만원인가로 돌아왔잖아요. 거의 20배 정도. 그죠? 그렇게 내 수준에 맞게 하는 거지. 쥐뿔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막 대출해갖고 나는 1000만원의 흐름을 만들어보겠어. 1000만원 갑자기 막 흐름을 만든다면서 막 이상한데 돈을 써. 그럼 파산합니다. 파산해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감당이 가능한 선에서.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하세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